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TX 등 고속 열차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철 운행도 지연이 잇따랐는데요. 상당수 열차가 예정보다 5분에서 15분가량 늦게 도착했고 배차 간격도 평소보다 더 벌어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김유화 기자입니다. 파업은 첫 차 운행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KTX 고속열차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13,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의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으로 전동열차 운행이 조정되었으니 열차 이용 전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당수 열차가 예정보다 5에서 15분가량 늦게 도착했고 배차 간격도 평소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이 보통 바로 오는데 지금 오지 않아서 아마 좀 출근 시간이 좀 지체가 될 것 같거든요. 기다릴 시간이 한 5분 이상 좀 됐고요. 2, 3분 더 있어야지 올지도 모르겠고. 다만 출근길에도 비교적 큰 혼잡은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파업 예고가 있었던 터라 서둘러 집을 나선 시민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딴 날은 한 8시 20분쯤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8시쯤 전에 미리 나왔어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는 상황. 하지만 예고한 대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들어가면 시민 불편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전면 총파업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체 열차 평균 운행률이 평소의 93.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호선, 3호선, 4호선 등 수도권 전철은 96.9%, KTX는 92.2%,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 운행률은 89.6%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출근 대상자 12,900여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해 파업 참가율은 22.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당시 파업 첫날 참가율 21.7%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교무 실무 등을 담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내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총파업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조원 11만 명 중 6만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실질 임금 인상과 함께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과 돌봄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각 교육청은 빵과 음료 등의 대체 급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엄령 포고령에 등장했던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이란 문구를 두고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계엄령과 포고령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대통령 퇴진과 함께 포고령 문구 작성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전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자신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계엄 사령부 포고령에 복지부와 연관된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이 역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화와 설득 그리고 착실한 의료 계획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가 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의사들은 계엄령 해제에 안도하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이 아니라 이거는 하도 척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낙인을 찍 거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 퇴진과 함께 포고령 문구 작성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 강도 높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여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공의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번 포고령 파문으로 느리지만 서서히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되던 의정 갈등이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일어날 법한 일도 아니었다며 심한 오판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학계와 교민사회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국으로선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마저 매우 놀랐던 일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심한 오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And I think the memory of previous experiences of martial law have a deep and negative resonance in South Korea. 캠벨 부장관은 또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간접화법을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계엄 선포가 미국 등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였다며 이후 국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이 해제되는 등 민주적인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uth Korea's democracy is robust and resilient,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peak out publicly and engage privately with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that continuing as we go forward. 하버드와 스탠퍼드 등 북미 유수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책임 교수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권리 수호를 위해 나선 한국 시민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동포 비상행동 소속 교민들은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미주 교민단체들도 뉴욕 총영사관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연방빌딩 등지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 유독 어려웠던 불수능에 비해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한 명이었던 전 영역 만점자도 통합수능 이후 가장 많은 11명이 나왔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이 가장 난이도 관리가 잘 된 수능이라며 내년에도 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은 지난해 매우 어려웠던 불수능에 비해 대폭 쉬워졌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표준 점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점 낮아졌고 만점자는 1000명을 넘기며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수학도 표점 최고점이 작년 대비 8점 떨어진 140점으로 만점자는 2배 넘게 늘어난 1,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표준 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로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내려갑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2%로 절대평가 전환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4.7%에 비해 조금 늘었습니다. 다만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6개 과목에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아져 작년보다 어려웠는데 최고점이 가장 높은 생활과 윤리는 작년 대비 12점 뛰었습니다. 이에 비해 과학탐구는 8개 중 5개 과목의 최고 표준 점수가 작년보다 내려가는 등 다소 평이했습니다. 국어 수학이 쉬워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각 과목 만점자는 각각 전체 응시생의 0.2, 0.3%에 불과하다며 변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내면 수험생 부담이 커짐은 물론 공교육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며 올해 난이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수능은 역대 어느 수능과도 비교해도 난이도 관리가 잘 되었다라고 저희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수능도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준하는 정도로 출제할 수 있도록 노력. 한편 올해 전형력 만점자는 총 11명으로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하이브 산하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와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소속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화의 문도 열어뒀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하이브 산하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 계약이 현재도 유효하다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속 계약은 일방의 주장만으로 해지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저희가 굳이 가처분을 소송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혜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앞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현재 체결된 전속계약을 위반한 연이의 활동은 국내외 업계에 예기치 못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한 K-팝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화의 문도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법정 다툼과 함께 더 깊어질 갈등의 골이 쉽게 메워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